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년 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당시 검찰을 향해 거세게 일했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나아가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누구이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2년 전 무혐의 처분 때 검찰총장은 심우정입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한 후입니다. 현재 변호사 등 외부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건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입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책임자들은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 2부장 검사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사표를 냈고 역시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원 전 차장검사는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사표를 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최재훈 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으로 사실상 차촌됐습니다. 이들은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이창수, 조상원, 심우정,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줄줄이 출국 금지했습니다. 황제 수사 논란까지 나오며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2년 만에 법원의 유죄 선고로 특검의 칼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의 주의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의 공동전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 통정 매매 과정, 그 밖의 사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입니다. 여기서 블랙펄은 주식회사 블랙펄 인베스트를 말합니다. 김모 씨는 2010년 10월경 블랙펄의 대표이사 이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권모 씨를 만나 그로부터 시세 조정을 의뢰받게 되었고 2010년 10월 19일부터 20일경 블랙펄 측의 민모 씨에게 권모 씨를 찾아가 주변인들 보유 주식을 알아봐 달라고 제안할 것임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2일경 권모 씨의 권유에 따라 자신 명의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 10억 원을 새롭게 입금하고 그 무렵 블랙펄 측에 위 증권계좌를 위탁하였으며 위 증권계좌에 2010년 10월 2일경 9억 5천만 원과 11월 4일경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및 증권계좌 제공은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도 매수 권한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권모 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블랙펄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모 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1인 매매를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의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라는 단일 종목에 대한 1인 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고 그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첫째 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둘째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1인 매매 위탁 기간을 정하였거나 원금 대비 수익 내지 손실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거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피고인은 다른 회사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한 분산 투자나 위험 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블랙펄 측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여섯 번째, 그와 같이 증권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블랙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든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는데 이 증권 계좌의 경우 주가 상승기 매매 관여 상위 계좌 3위에 올랐고 매수호가 48만 5,667주 중 35만 5,828주를 측정가 대비 고가 매수호가로 제출하여 매수호가 수량 상위 계좌 15개 중에서 그 수량과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제공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그 무렵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 처음 10억 원을 입금한 이후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두 번 더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추가 입금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증권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박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음들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다양하고 특히 순차 공보가 일반적인 시세조정 행위에 따른 수익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안해서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산 관련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박모 씨로부터 정산에 관한 자문을 받다가 위 엑셀 파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엑셀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과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및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모 씨, 블랙펄 측의 민모 씨가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인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모 씨, 김모 씨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이 18만 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모 씨, 민모 씨가 정한 시점이나 호가에 매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민모 씨, 김모 씨가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민모 씨, 김모 씨 측이 매수하여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8만 주 중 13만 9,383주 부분은 관련 판결에서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조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정 행위의 일종인 통정 매매란
상장 유가증권 또는 협회 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앞서 본 주식 거래의 태양이나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통정 매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서 보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매매가 성악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당시 주식 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9년 5월경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평소 거래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고인과 박모 씨 사이에 과거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거래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0월 28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본격적인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평소 하루치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1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1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8만 주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고,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3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김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18만 주 거래에 관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주식을 많이 잡아놓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당시 거래량을 늘려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의혹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실제 김모 씨는 진술 과정에서 부수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주고받으니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이모 씨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또한 피고인 측은 2010년 10월 8일 하루 만에 27만 주를 처분한 점을 드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 27만 주를 매도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2010년 10월 8일자 주식 거래량은 무려 305만 2,105주에 이르고 305만 2,105주에 이르고, 이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기간 중 최고 거래량에 해당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18만 주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려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중 13만 9,383주의 거래는 그 자체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되는 사이에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거래에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박모 씨로부터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달리 블랙펄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블랙펄 측은 피고인에게 2021년 1월 10일 및
2011년 1월 12일에 있었던 블록딜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수수료 공제에 따른 피고인과 블랙펄 측의 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블록딜은 피고인과의 정산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들의 거래 목적을 피고인이 알 경우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다수의 공범이 순차적으로 가담하는 시세조정 범행의 특성상 공범들 사이에 정산되지 이익 배분을 앞두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이상 피고인에게 거래 목적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공모관계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산 과정에서의 블랙홀 측과의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또한 이와 같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모 씨는 관련 판결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되고 방조범의 성립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손모 씨와 달리 적어도 2011년 1월 13일까지는 블랙펄 측의 지시나 요청에 아무런 이유 없이 따랐고 블랙펄 측의 20억 원의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등을 넘겨주어 블랙펄 측이 매도 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손모 씨의 경우 시세조정 세력으로부터 수익을 배부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그 수익을 받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4만 9,383주를 통정매매 형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정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블랙펄 측의 시세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김모 씨와 이모 씨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을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시세조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조정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질 무렵 시세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언론 매체의 추적 보도나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 등으로 자신들의 시세조정 범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불안이나 위기감,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모 씨 등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주로 권모 씨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와 같은 통화 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 관여 정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김모 씨가 민모 씨나 연모 씨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적하지만 위각 문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의 문자 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범에 관한 법리와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모 씨는 김모 씨, 블랙펄 등 시세조정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권모 씨의 권유로 시세조정 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 원의 자금이 든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위탁하여 시세조정 행위에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6대 4로 나눴으며 김모 씨와 블랙펄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중 적어도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13만 9,383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주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